이제는 IT 세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체별 점유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웨이가 원래 3위에 위치해 있다가 트럼프나 이런 제재로 인해서 3위 자리를 잠깐 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3위 자리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고 그냥 샤오미, 오포, 비보보다 조금 밑에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과 삼성의 이강 체제가 굳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대 초반 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억 중반 정도의 스마트폰 출하량, 매우 미세한 차이죠. 이 정도의 차이로 1, 2위를 보이고 있고, 샤오미가 굉장히 잘 올라와서 이제는 1억 5천만 대를 넘어서는 연간 출하량, 오포, 비보는 딱 1억 대를 넘는 출하량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1년 대비해서 23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연간 출하량 규모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사이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씩 적겠지만 최소 이 정도의 출하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뉴스상으로도 많이 언급이 돼요. 뭐 올해 애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뭐 2억대, 뭐 2.3억대, 뭐 2.4억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들이 있고, 뭐 삼성전자도 뭐 2.5억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서 뭐 언론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삼성전자가 2억대 한 중반 정도 했으면 그냥 잘 하고 있네. 크게 뭐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 안 뺏기고 있고 잘하고 있네라고 이제 바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플도 2억대 초반 정도의 스마트폰이면 그냥 무난하네, 전년 대비 출하량이 줄고 있진 않네 정도의 감을 잡으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 애플이 분기별로 어떤 출하량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어떤 계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스마트폰의 계절성을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스마트폰 내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갖고 있는 계절성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애플의 이 분기별 출하 비중인데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삼성전자는 25%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자기네들의 스마트폰 중에 가장 주력 모델 중에 하나인 S 시리즈를 1분기 중에 출시를 한다. 그래서 원래는 스마트폰이 1, 2분기 때 낮고 3, 4분기 때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주력 모델을 1분기 출시하다 보니까 1, 2분기 출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25%에 거의 붙어 있는 출하 비중을 보이죠. 그래서 분기별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애플은 보시면은 엄청나게 이 파도가 크죠. 1분기에서 2분기 내려갔다가 3분기 조금 회복했다가 4분기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4분기가 무려 35%를 넘는 연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간 3분의 1 이상을 4분기에 소화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애플이 항상 9월 초에 신모델을 공개하고, 그리고 9월 중순에 사전 주문, 9월 말 출시,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3차 출시,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모델이 9월에 나와서 신모델이 가장 극대화되는 또 연말 성수기인 4분기가 겹치면서 신모델 효과와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절적인 4분기 성수기가 겹치면서 애플의 출하량이 4분기에 매우 집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분기 때 잘 팔리다가 이제 1분기 때 이제 한 사이클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출하 비중이 줄어들죠. 25%에 근접했지만 그래도 25% 밑에 있는 연도수가 많죠. 그리고 2분기는 곤두박질 칩니다. 뭐 20% 하회하는 비중도 매우 많이 자주 보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들의 고민이 매우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모델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모델 가지 수가. 보시면은 끼케야
4개 모델 나오는 게 다잖아요. 과거에는 거의 2개 모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나마 모델이 되게 다양화돼서 4개 모델 정도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는 저희가 갤럭시 S 시리즈만 해도 뭐 3개 모델,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폴더블 나오죠. 2개 모델로 나오니까 뭐 5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접하지 못하지만 뭐 A 시리즈나 M 시리즈나 이런 것들도 넘버링 엄청 많습니다. 뭐 13579, 2468 뭐 이런 식으로 짝수로라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간 러닝하는 모델이 뭐 30개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한 모델이 갖고 있는 평균 판매량이라는 게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전에 2.5억대였으니까 2.5억대 나누기 30만 해도 뭐 대략 평균 판매량이 계산이 되는데, 애플은 그렇지 않죠. 2.2억대를 뭐 나누기 뭐 한 4 정도로만 해도 되니까 하나의 모델이 갖고 있는 판매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모델 수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는 한 개의 부품만 주구장창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양산 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매우 좋죠. 그래서 애플 향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과, 그러니까 똑같이 세트 출하량이 2.5억대, 2.2억대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판매 모델에 얼마만큼의 판매량과 출하량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잘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되죠. 대신에 어떤 단점을 갖고 있냐면 이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감내해야죠. 3, 4분기에 집중됐다가 1, 2분기에 뭐 가동률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뭐 적자가 나는 경우들도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그 물량은 피크타임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3, 4분기에 물량 막 찍어내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일, 뭐 언짢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세트의 어떤 그 성수기 기준으로 캐파를, 생산 시설을 갖춰 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분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1, 2분기 때는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은 서로 이제 놓여져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과 애플 서플라이 체인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한 업체는 상저하고가 매우 뚜렷한 업체일 거고, 어떤 업체는 상저하고는 뚜렷하지는 않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또 서로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해하고 그 업체들을 접근하면 이 업체의 실적이 언제 좋아질 거고, 매년 반복되는 이슈니까 충분히 그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실적의 어떤 호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점검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초 세미나 내용에 집어넣어 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까지 잘 알아봤고, 이제 저희가 부품 쪽을 언급을 드릴 텐데, 사실 스마트폰 부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다 언급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스마트폰 부품 중에 저희가 그래도 향후 중장기 성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기판 쪽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